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했던 대로 박홍근 의원이 민주당 신임 원내사령탑에 올랐죠. 이재명계가 이낙연계 중심의 친문 진영을 밀어내고 당의 주류가 됐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협치는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달려있다며 강한 야당을 강조했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소식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대파 선거입니다. 현재 판세는 2파전으로 형성됐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재명계와 이낙연계의 지원을 등려업은 박홍근과 박광온, 이른바 이박이 3차 결선 투표로 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입니다. 이틀 전 주민에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의 판세를 짚어드렸죠. 분위기가 개파 선거로 흐를 경우에는 박광온 대 박홍근, 이박의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요. 결국 제 예상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3차 결선 투표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맞붙은 건데요. 이제 자타공인 다정의 예지력 갑은 신토토가 아니라 박마커인 듯합니다. 문득 류 실장이 잔망스러운 춤 사이라고 깎아내렸던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군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박의 경쟁은 이른바 명락 대리전으로 불렸지요. 박홍근 의원은 이재명계, 박광온 의원은 이낙연계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3차까지 가는 접전 끝에 결국 최종 승리는 박홍근 의원에게 돌아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입니다. 172분 의원님들의 열정과 의지, 경륜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서 담대하게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내대표이자 우리 모두가 민주당입니다.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인데요. 박 원내대표의 승리가 앞으로 전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4컷 만화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컷, 세력 교체부터 주민해보겠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보복, 검찰의 전액이 현실화되면 모든 걸 내걸고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습니다. 박 원내대표 민평련 출신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도왔던 인물이죠. 박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에는 무게파로 남아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의 요청을 받고 경선 캠프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이재명계로 거듭났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아유 시원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맞는 리더십은 그런 강한 추진력이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박 원내대표의 승리는 이재명계의 승리로 볼 수 있을 텐데요. 민주당 주도권 쟁탈전에서 이 신주류인 이재명계가 기존 주류인 친문 진영을 제쳤다는 평가입니다. 이재명계는 20대 대선 이전에는 민주당 권력 지형에서 비교적 외곽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지난 2017년 대선 경선부터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지한 진골 이재명계는 그다지 많지 않았죠. 정성호, 김영진, 김병욱 의원 등 소수에 좀 그쳤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세를 키웠습니다. 이해찬계와 민평련계, 86그룹 모임인 더 좋은 미래 등이 연이어 이재명계에 합류했는데요. 덕분에 결선 투표에서 박 원내대표가 안정적으로 승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정확한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 박 원내대표가 신승했다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요. 실제로는 90표가량을 얻으면서 박광온 의원을 20표 정도 차이로 이겼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저와 선의 경쟁을 해주신 우리 박광온 선배님, 진심으로 제가 인간적으로 가깝고 인품으로나 실력으로나 늘 존경하면서 지내는 의원님이십니다. 지난 2020년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재명계 후보는 정성호 의원이었는데요. 당시 9표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당내 민심이 크게 바뀐 셈입니다. 이재명계로선 도로 친문당이 된 것을 차단하고 주류 교체에 성공했다고 자평할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는 이재명계가 주도권을 쥐고 당내 전국을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이유입니다. 특히 올해 8월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이 직접 출마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낙연계이자 친문 핵심인 박광온 의원도 70표 이상의 표 결코 적지 않은 득표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죠. 그러니까 여전히 친문 진영의 영향력도 건재하다는 방증인데요. 박 원내대표도 일단 당의 단합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선거 때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띄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이 이재명계고 특정인은 이재명계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네. 박홍근 그 원내대표가 출마하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비춰질까 봐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컷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두 번째 컷. 전화 두 통인데요. 이제 명실상부 원내 사령탑의 자리에 오른 박홍근 원내대표. 당연히 축하 전화가 쏟아졌겠죠. 누구보다 축하해줬을 사람은 다름 아닌 이재명 상임고문인데요. 이 고문은 어제 저녁에 박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고문이 잘하실 것으로 믿는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전했고요. 본인은 당이 중심을 잡고 잘하겠다라고 화답을 했다는군요. 이 고문에 이어서 온 또 다른 전화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좋아, 빠르게 가!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입니다. 박 원내대표에게 직접 당선 축하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와 전화 통화를 갖고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화 통화 내용은 이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선출을 축하드린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속 보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저희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박 원내대표에게 국회와 잘 소통해서 협치하길 한다는 말도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장제원 비서실장을 국회로 보내서 축하 난도 전달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아주 좋은 걸로 네, 제가 직접 가서 선택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진심을 담아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원내대표, 사실 이런 환대가 내심 좋지만은 않았나 봅니다. 세 번째 컷, 바로 강한 야당인데요.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뼈있는 화답을 건넸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자와의 통화에서도 민생과 안보만큼은 여야가 없다는 마음으로 힘을 모으겠다며 국회와 적극 소통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야가 얼마만큼 협력하는가는 전적으로 윤석열 당선자의 의지와 국민의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협치는 윤 당선인과 여당에 달려 있다는 말인데요. 국민의힘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윤 당선인의 뜻대로 일이 풀리진 않을 거란 경고의 의미도 담긴 듯합니다. 좋아, 빠르게 가! 박 원내대표는 견제와 협력은 야당의 책임과 의무라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잘한 일에 대해선 제대로 평가해주고 필요한 일에는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요. 견제는 강력하고 확실히 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면서 앞세운 키워드가 바로 강한 야당입니다. 어제 원내대표 선거는 더 강한 쇄신과 단합, 개혁의 선택이었습니다. 철저한 반성과 혁신으로 유능한 민주당, 강한 야당, 민생 중심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컷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정면 충돌인데요. 네, 강한 야당을 표방한 박홍근호의 출범으로 민주당의 강경투쟁 기조가 예상이 되고 있죠. 실제로 이번 원내대표 경선 후보군 가운데 박 원내대표가 상대적으로 가장 투쟁적이라는 평을 받았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 자체가 좀 개혁적인 성향이 강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당내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입법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그 입법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당장 박 원내대표의 눈앞에 놓인 과제들도 모두 강한 돌파력이 요구되는 것들입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목표로 한 검찰개혁, 다당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개혁 등이 있는데요. 국민의힘과 합의까지 상당한 험로가 예상됩니다. 누군가는 총칼을 맞더라도 이 험난한 고비를 앞장서서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그 선두에 서보겠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조직 개편 문제를 놓고도 여야의 갈등이 예상되는데요. 이후 총리와 장관 등 줄줄이 이어질 인사청문회에서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민의힘도 다음 달 말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요. 이 여소야대란 전국 속에서 새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역시 좀 전투력이 강한 인물이 뽑힐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럴 경우 두 원내대표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민주당으로서도 발목만 잡는 야당이란 이미지는 곤란하겠죠. 박 원내대표가 투쟁보다 설득 등 보다 유화적인 전략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를 찾아뵙고 추경을 포함한 민생입법 협상을 곧바로 개시하겠습니다. 더불어 대선에서 여야가 약속한 대장동 특검과 정치개혁 입법도 국민의힘이 한 발짝 앞으로 나오도록 설득해 가겠습니다. 자, 민주당 박홍근 신 원내대표를 주인공으로 한 네컷 만화 되게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네요. 거대 야당의 원내사령탑이 될 박 원내대표가 여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박 원내대표의 말로 대신합니다. 제가 유머가 좀 부족하고 매사 너무 진지하고 꼼꼼해도 그래도 빈말하지도 않고 사사롭게 일해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한 말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고 지켜왔습니다.